안녕하십니까. 올드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특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약사항을 왜 작성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약사항을 명시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내 생각은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확실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증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입증을 하는 경우에 문서로 표현한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특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 같으면 소극적인 방식은 기록을 될수록 적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건 과거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적극적인 방식을 선택을 하기를 권합니다. 기록을 될수록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하되 상황에 맞게 오답으로 1회째 입각해서 6가 원칙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나타나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증거주의를 채택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내용 위주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특약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과연 좋을까요? 제 생각이라면 주차는 건축물 대장상 100%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태인 바, 예를 들어서 10세대인데 8대 주차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주차가 100%가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 세입자들과 분쟁이 없는 한도에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배장판 한번 살펴볼까요? 도배장판은 해주기로 한다. 과연 이거 정말로 잘된 특약 내용일까요? 만약에 저라면은 도배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금액으로 꼭 50만원 아니지만 5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이 칼라를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장판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이 선택하는 브랜드로 한다. 이렇게 하면 가장 명확하겠죠. 분쟁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금액이 초과한다면은 임차인이 부담을 한다. 이런 특약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 권리 상태를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계약서를 쓰다 보면 현시설 상태 계약임. 과연 이거 좋을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약일 현재, 그러니까 계약하는 당일이죠. 당일 현재 대상 부동산, 그 부동산에 몇 번째 있는 부동산이 되겠죠. 권리 및 시설 상태. 다시 권리라 하는 게 뭐 소유권도 있고 건재당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를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 상태를 그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도배장판이 잘 안 돼 있다든지 또는 갤로 곰팡이 있다든지 이런 등등 시설 상태를 임차인이 현장 확인 인지 후 현장에 가서 확실히 보고 계약서와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대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를 해주기로 하고 불가능한 경우는 무효로 한다. 과연 이거 좋은 내용입니까? 만약에 제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은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를 해주기로 한다. 대출은 임차인은 개인 신용에 따라서 1금융권 또는 2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1금융권은 이자가 싸고 2금융권은 이자가 약간 비싸죠. 그런데 임대인이 이에 대한 동의를 하여 주기로 한다 해놓고 임차인이 1금융권의 대출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거 과연 합당하느냐 이거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1금융권 대출과 2금융권 대출이 다 불가능할 경우에 그런 계약은 취소하고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는 이런 약정을 특약에다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면은 분쟁의 소지가 없겠죠. 위반 건축물 한번 살펴볼까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였음. 주인의 눈치를 본다고 계약을 혹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였음.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죠. 만약에 저라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호에 의해서 그 어느 구청에 몇 호 이거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다는 내용을 그 명시를 해주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인가라든지 허가라든지 신고를 하는 업종이 만약에 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하고
이미 납입되어 있는 계약금은 아무런 조건 없이 환불해 준다는 그런 특약을 다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개보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만기일 전 이사를 할 경우는 현 임차인이 부담을 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중개보수로는 임대인이 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그 월세 등 뭐 그때 공과금이라든 이런 손해본 내용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과 중개보수를 서로 상쇄해 가지고 손해배상 대신에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이거는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유를 살펴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특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효력이 발생되고 나중에 입증될 문서, 그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특약을 작성한 경우에는 오답으로 일회지에서 명확하게 작성하고 확실하게 명시를 함으로써 그 사전에 그 합의된 내용, 만약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내용, 임대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기록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그 용지가 기록 용지가 A4지 용지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먼 훗날 정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특약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쟁을 막고 훈일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